몬트리올 사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느끼셨을 거예요. 지난 몇 년간 임대료가 정말 무섭게 올랐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새로운 보고서를 냈는데 시장이 좀 나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 빈 아파트는 늘었다는데 왜 세입자들은 여전히 힘들다고 할까요? 오늘 이 역설적인 상황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이죠. 몬트리올 임대 시장 드디어 좀 숨통이 트이는 걸까요? 끝도 없이 치솟기만 하던 그 시장에 드디어 변화가 오고 있는 걸까요? 일단 숫자만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2.9%. 이게 몬트리올의 새로운 임대 공실률이라고 정부가 발표한 수치인데요. 공실률이 올랐다? 이거 분명 좋은 소식처럼 들리죠? 맞습니다. 공실률이 높아졌다는 건 간단히 말해서 시장에 빈집이 더 많아졌다는 뜻이에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고를 수 있는 집이 늘어난 거니까 당연히 좋은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게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몬트리올 임대 시장의 진짜 문제가 드러나는 겁니다. 역설이죠. 보시다시피 임대 가능한 집 자체는 늘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저렴한 집들은 오히려 찾아보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한주택 옹호당체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딱 이 상황을 짚어주고 있어요. 저소득층이나 중간소득층에게는 위기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공실률이 올랐다고 해서 모든 세입자한테 좋은 소식은 아니라는 거죠. 시장에 나온 집들이 전부 다 너무 비싸면 사실상 위기는 이름만 바꾼 채 계속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분명히 빈 아파트는 많아졌다는데 왜 내 집 찾기는 더 어려워진 이 이상한 상황? 그 원인을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꼽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첫 번째는 도시로 들어오는 사람이 예전보다 줄었다는 거, 즉 인구 성장세가 둔화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때마침 새로 지은 아파트들이 시장에 많이 풀렸다는 겁니다. 그럼 인구 성장이 둔화됐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핵심은 바로 유학생과 임시 노동자 수입니다. 이분들이 예전만큼 몬트리올에 많이 오지 않게 된 게 아주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주로 모여 사는 동네가 있잖아요. 바로 그 결과가 이 숫자입니다. 6%. 유학생이나 임시 노동자들이 많이 살던 다운타운이나 앤디지 같은 동네는요. 공실률이 무려 6%까지 치솟았어요. 앞으로 더 오를 거라는 전망도 있고요.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아니라 특정 지역의 변화가 집중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집주인들이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가만히 있어도 세입자들이 줄을 서는 그런 시절은 적어도 일부 지역에서는 지나가고 있는 거죠. 이제 집주인들도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시장의 흐름이 미묘하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한 집주인 단체 대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년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소통하는 해가 될 것이고 서로 합의점을 찾게 될 것이라고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일방적으로 월세 올릴 겁니다 통보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서로 협상하고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더 자주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집주인들이 내놓는 인센티브 말이에요. 예를 들면 첫 달 월세는 공짜로 해준다거나 이런저런 자잘한 수수료를 면제해준다거나 아니면 세입자랑 직접 만나서 조건을 하나하나 조율하는 거죠. 특히 빈집이 많은 동네에서는 세입자를 잡기 위한 경쟁이 꽤 치열해질 수 있습니다. 시장의 변화뿐만 아니라 정책도 바뀝니다.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퀘벡의 새로운 임대료 공식인데요. 앞으로는 집주인이 맘대로 월세를 올리는 게 아니라 시에서 걷어가는 세금이나 보험료 같은 비용 변동을 다 따져서 법원이 정해준 공식에 따라 인상률이 계산될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 새로운 공식이 도입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꽤 명확합니다. 집주인들이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들의 월세를 예전처럼 큰 폭으로 올리기가 힘들어질 거라는 거죠. 시장 상황도 그런데 법까지 바뀌니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압박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이 모든 변화에도 불구하고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저렴한 주택 자체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현실이에요. 시장에 빈집이 좀 늘었다고 해서 또 집주인들이 인센티브를 좀 준다고 해서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로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이 늘지 않는 한 이 위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시장은 변하고 있다는데 그 변화의 과정에서 과연 누가 뒤처지고 있는 걸까요? 통계 수치는 좋아지고 집주인들은 압박을 받는다고 하지만 정작 가장 저렴한 집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이 변화에서 소외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 이게 앞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가장 큰 숙제일 겁니다.